최고위원회의를 제3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의례 경례. 바로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1일) 최고위원 및 지도당 위원장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이심 감금 옥중투쟁 1383일째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은 230만 보에 가까운 서명들을 대법원에 전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적각 석방의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1월 14일 오전 11시 15분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원 결심 공판은 많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재 판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조사와 법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K미르 재단의 재단돈 한 푼도 사적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최서원 씨의 딸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말 3마리 문제도 삼성과 최서원 씨의 사적 문제였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3년 10개월째 감옥에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인신 탄압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적 정적에 대한 보복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부정부패 뇌물의 행태가 밝혀지지 않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째 옥중에 계신 선례도 없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생각에는 국민 대통합도 오른쪽에 있는 국민들의 민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성 친문 세력 백개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씨의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월 14일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살아있는가, 진실과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인가를
보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한 좌파 판사들이 많지만은 그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의 재판을 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번 재판은 두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에 죄를 지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에 양심의 재판이 될 것인가는 1월 14일 11시 15분에 밝혀질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과 쾌유를 빌고 있습니다. 편찮으신 분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품으로 국민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2월 2일이 69째 받는 생신이시고 2월 12일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설날 명절입니다. 이때까지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고 그 바람에 문재인 정권은 답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가졌던 중요한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수호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 영하 20도 가까운 그 폭한에서도 우리 동지들의 눈물을 처절한 서명대를 우리들은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서명대 운영을 전국에서 하고 계신 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명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 지역 10여 곳을 다녀보면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정말 깨치고 있구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이제는 알고 계시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 그러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 공화당이 2022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있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도당 위원장, 제3기 시도당 위원장이 오늘 첫 출범을 합니다. 당원 당규에 보면은 우리 당원들께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협 구성 이후에 시도당 위원장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당협이 13 시도당 전체가 다 당협 구성이 완료되지 못해서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는 공석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했고 그 특별관리지역의 당원 당규 규정에 따라서 시도당 위원장을
추천을 받고 조직강화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최고위원회에 검토를 거쳐서 발표를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당헌당규 보충을 사무처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시도당 위원장 임명을 못하고 계속 공석으로 놔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 북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좌파 정권이 어떠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한은 절대 핵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의 핵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북한 대변인을 자처했던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에 이어서 돌아오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에 악몽을 가져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8차 전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했던 얘기가 옳은 것인지,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 선언을 하고 핵 추진 잠수함 추진뿐만이 아니라 ICBM, SLBM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는 이 지금의 상태가 옳은 것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해서 북한 핵 폐기 쇼는 그야말로 국민을 속인 기만이었고 북한 핵을 공고화해주는 배신 역적들의 행위였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한반도에 무엇이 나쁘냐고 생각하는 좌파들의 잘못된 인식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북한이 핵을 가지는 보유국이 되는 그 순간 그 정권은 역적 정권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북한 계례의 김정은은 그동안 얘기했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비켜가기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신용조차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국 변화를 틈타서 북핵 보유 선언을 해버리는 이 시국을 보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판문점 선언, 평양올림픽, 그동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허위 거짓이 앞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짐을 지게 되고 공포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 친북, 종북, 친중, 반미 대열에 나서야 됩니다. 그들과의 투쟁의 대열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1년 살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도 엄청난 해외 위협과 공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큰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제3기 실당 위원장님들이 출범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 또 개인적인 사업 문제 혹은 개인적인 상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명령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도당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도당 위원장님 중에서 남상모 위원장님이 우리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산정인으로 계십니다. 많이 힘들지만은 당을 지켜주신 1기, 2기 시도당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3기 시도당 위원장님의 큰 임무는 그동안 혹은 오해로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흐트러졌던 당의 주요한 분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하나로만 뭉쳐서 제대로 된 길을 가면은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정당도 뛰어넘는 그러한 우파의 중심 세력이 될 겁니다. 이번 3기 올 한 해가 20만 책임당원, 100만 당원을 만드는 또 200개의 조직위원장 당협을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당의 최고위원 지도부들도 다시 한 번 더 허리끈을 동여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발끈을 다시 메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또 연임 되신 분과 새로 신임으로 시도당 위원장 되신 분들에 감사를 드리고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당원들을 대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로 제3기 시도당 위원장을 맡아 주시고 당을 이끌어 주신 시도당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정말 일선 상단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 저도 일기에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현장 당원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시는 분들이 아마 시도당 위원장이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서 우리 당을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1월 14일 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탄핵이나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 법조인들이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이 도대체 법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논리로, 엉터리 논리로 저 22년의 형을 선고하는 이런 현상이 저는 법안을 공부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했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중요한 건 첫 번째,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증거재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계좌로 1년 한 푼 뇌물 송금받은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뇌물 받은 증거가 없는데 왜 뇌물죄를 그 이상한 논리를 사용해가지고 왜 뇌물죄 유죄 판결을 내립니까?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유라와 삼성의 관계는 정유라와 삼성의 관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유라의 관계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걸 뇌물죄로 인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같은 것을 그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그 뒤까지 해왔던 거죠. 합법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된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거재판주의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께 무죄 판결을 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절차적으로도 이미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재판 절차,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할 때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대통령을 억지 논리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금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이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어권은 완전히 박살당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절차적 위법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일주일에 4번씩 했습니다. 저도 3번을 제가 방청을 가봤는데 정말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검찰도 아마 특검도 제대로 준비하기에 벅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을 진행시켰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불법적인 재판 진행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뿐만 아니고 절차적 적정성의 원칙을, 적법 절차 원칙을 안 지킨 겁니다. 이런 수많은 위법이 존재하는 이 재판 절차를 대법원에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절차적 정의 또는 사업적 정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불구속 수사 재판의 원칙 위반한 것, 그리고 살인적인 재판 일정의 강행, 이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고, 그리고 선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께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대법원이 역사의 심판을 그나마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박태훈 정치회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YTN에 의해서 지난 4일에서 8일 사이 2,513명 대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주 골수지지 중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 층을 좀 보는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국정 지지율 잘하고 있다가 35.5%로 리얼미터에서는 최저치를 35%대로 떨어졌어요. 뭐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60.9%로 이제 60%를 넘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이 지금 민심의 흐름이 좀 리얼미터나 갤럽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우 잘한다가 제가 항상 쭉 이걸 모아봤는데 보통 22%, 3%, 4%대였는데 이번에는 매우 잘한다가 19.1%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규모를 중심으로 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너무나 잘못하니까 이게 뭐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 수순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매우 잘못한다도 43, 4, 5%대였는데 이번에는 47.2%.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여론층이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 정권은 매우 잘못한다, 매우 잘한다. 근데 끝난 건데, 수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야당이, 제도권의 야당이 무능하고 가짜 보수들이다 보니까 이걸 전혀 제도권 내 투쟁해서 정치 동력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것이고, 이 정도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내보내주고 매우
잘한다 잘못한다 차이가 이렇게까지 막 이제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은 끝난 겁니다. 정권은. 이거를 살려서 문재인 체리를 몰고 하든지 노원직 사태 투쟁을 하든지 제도권 내에 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매우 안타깝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4년 동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겉으로는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 또 남북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다 이제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 정치 방향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들이 주사파 한 줄도 난다는 주사파들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을 국정 철학에 반영하면서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있구나. 코로나도 정치적으로 이용했구나. 한미동맹 파탄했구나. 이런 총체적인 여론이 반영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증명하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은 제도권에서 못하고 우리라도 계속 선명한 투쟁 노선을 들고 문재인 퇴진 탄핵무효 무죄수법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그 노동장 8차대 여기서 김정은 북한의 그 독재자가 한 발언들을 보면은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혹세무민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어록들이 이번에 다 나왔어요. 네? 핵을 36차례나 언급을 했어요. 노동장 8차대 사업청합 보고에서. 그래서 비핵화라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는 북한은 물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비핵화라는 것은 의제가 될 수가 없고 군주격상 북한의 핵을 미국하고 맞짱을 뜨면서 하나하나 체제 생존 최대의 무기로 갖고 가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이번에 선언한 거다. 그래서 그동안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전략에 놀아난 또 주사파의 농간에 놀아난 시간 낭비와 큰 실책이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고 있고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핵추진 잠수함 문제,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갈 정도로 되고 거기에 더해서 전술 핵무기 그 다음에 군사정찰 이상 첨단 무인기 개발까지 개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한국과 우리 한미 간의 동맹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데 큰 그 무기가 된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사파 정부는 남북한의 합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사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더 이상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남북 대화하자 그러고 평화협정 맺자 그러고 대북 지원에 목을 메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주사파 일당들 이제는 북한 인권법 폐지까지 하자는 거 아니에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저 국제사회에 아주 삼류 인권국가로 낙인을 찍더니 못할 짓들만 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을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정은 위원장 말이죠. 노동당 8차대에 대회사해가지고 총체적인 경제실패에 자인하고 눈물 흘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 본색은 무슨 전투다 자력갱생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90년대 중반에 그 당시 그 대기근으로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는데 그 동주 굶어 죽어도 절대로 핵 포기하지 않고 정권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독재체제 연장의 하나의 그 쇼였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빨리 끝나야지 우리도 제대로 된 대북 전략이 나오고 이제는 판문점 선언, 남북 간 군사합의서 이런 것들 다 폐기해야 이 정도 됐습니다. 그거 들고 아직도 이인영이는 북한에 백신 갖다 주겠다고 그러고 문정인, 송영길, 주미대사 이수혁을 비롯한 강경화도 마찬가지고 이 헛소리 나고 있는 사람들 당장 국민의힘은 탄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하고 그 사람들 정말 이런 정세균 씨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완전히 북한의 전략에 알면서 놀아나는 것이 모르면서 놀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알면서 놀아나고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는데 아주 1등 공신들이다. 조만간 정권 바뀌면 절대로 이자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쪽쪽 기록에 놨다가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이거 참 백적간두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안 하니까 우리 당이라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적인 경계심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날씨가 많이 추웠죠. 날씨가 추운데 정치권이나 국내 경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정의와 황우여, 김무성, 이윤성, 정가균, 안상수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시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 이들은 끝내 박근혜 대통령님과의 화해, 탄핵 과정에 대한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통령 후보조차 변변이 되지 못하는 국민의힘당이 이제는 자당이 배출했던 억울하게 감옥에 계신 대통령을 향해서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보수의 정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수정당,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뛰어난 후보를 외부에서 위촉을 하고 어떤 후보를 낸다고 해도 탄핵의 강이 엄연히 살아있는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은 물론이고 재보선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 기사를 보고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유튜버에서 먼저 제목만 봤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이런 파렴치한 짓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서 나오시냐 마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끙끙 앓고 있는 이 타이밍에 어떻게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당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발목이라도 잡고 우리 공화당은 늘어질 겁니다.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런 최소 형량을 만들어 놓으면 근로자가 한 명이 죽게 되면 사업주는 까딱 잘못하면 10년, 2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해외로 일자리를 탈출시키는 법이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법이 될 겁니다. 50인 이상으로 제한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49인 이하로 만들려고 하겠죠. 또한 1년 이상 징역을 가게 되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십 명씩 사상사고가 나는데 안전사고가 나는데 사장단을 뭐 한 10대 명씩 꾸려서 매번 사망사고 날 때마다 사장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착한 척하는 법, 현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법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게 됩니다. 당장 이 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야 됩니다. 최저 형량을 제한하는 법은 파렴치한 범죄, 정말 국가가 징벌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범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상한제를 적용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라고 법안을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신산업 육성이라는 비명 아래 본인들이 하는 건 없으면서도 특정 기업에 돈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내 제조업 지수는 세계 5위에서 8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작년 서비스업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추락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국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시장을 가보면 손님이 없습니다. 어시장을 가도 사람이 없고 어디 큰 시장, 서문시장을 가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를 않습니다.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창출된 일자리가 서비스업을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겉멋만 들어서 신산업 하다가 신산업도 육성을 못하고 우리의 기반이 되는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제조업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재 주가가 3,10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물 경제가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주식이 3,100을 돌파를 합니까? 그리고 그거를 틈타서 경제부총리는 이게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대출 그리고 저금리 이 두 개가 지금 주식시장으로 사람들을 몰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용대출이 일주일 만에 5천억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 가계대출이. 아니 코로나19, 중국 폐렴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끌려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실물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폐업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주가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더 크게 무너지기 전에 빨리 탈출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본인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10일 일요일까지 우리 원학 서명대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송파구 을팀이 이틀 동안 석천호수 서원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영등포 갑팀과 나라봉연합이 영등포 시장역 3번 출구에서, 구로구팀이 신도림역,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 영등포 갑팀과 나라봉연합이 영등포시장 3번 출구, 성동구 풍물단연합이 왕십역 5번 출구, 서울시당 목련팀이 신도림역에서, 구로구팀이 구로역 1번 출구 NC백화점 앞, 강동구팀이 천호 이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당팀이 북구 금곡동 하나로마트 앞, 남포동 롯데리아 앞, 서면 국민은행 앞, 서구 충무도 당사, 사상구 엄궁동 롯데마트 앞,
사상구 신모라동 제1약국아, 북구 금곡동 하나로마트 앞, 연산역 14번 16번 출구, 해운대 NC백화점 앞, 대연동 내거리 대연역에서 북구 금곡동 하나로마트 앞, 북구 백양대로 1200 다이소 앞, 해운대 대청공원 앞, 남포동 롯데리아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중랑구팀이 3일 나흘 동안 서구정류장 내거리, 서문시장, 반월당 지하 만남의 광장, 서구정류장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 팀이 이틀 동안 경북 고령 새마을금고 앞, 달성군 청풍 도깨비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남동구팀이 삼산 롯데쇼핑 앞, 계양구팀이 계양구 이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당팀이 대전역에서, 유성구 갑팀이 충남대 중문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시당팀이 북구 화봉시장 건너 경남은행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역입니다. 부천시팀이 부천역 2번 출구에서, 구리시팀이 돌다리 내거리, 시흥시팀이 능곡동 신협 로데오 거리에서, 성남시팀이 모란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남시와 남양주팀 연합이 하남 덕풍시장 신길에서, 수원시팀이 지동시장에서, 광명시팀이 철산역 2001 아울렛 앞에서, 과천의왕팀이 과천 종합청사역 11번 출구에서, 남양주시팀이 호평 이마트 앞에서, 수원시팀이 지동시장에서, 용인시 갑팀이 용인중앙시장 앞, 용인시 을병정팀이 용인중앙시장 앞, 평택갑팀이 통곡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원주시팀이 이틀 동안 중앙시장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은 충북도당팀이 충주누리 재래시장에서, 충남은 충남도당팀이 온양운천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구미시 갑팀이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마산시팀이 마산어시장 홈플러스에서, 김해시 갑팀이 김해장날, 진영장날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단체입니다. 진추모가 영등포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인수 5,947명, 일반당원 1,268명, 책임당원 314명, 그래서 총 서명인수 5,947명, 당원 1,58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 경기,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서명을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앞에 그 미끄러워서 제대로 서 계시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을 하실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네, 일주일 동안 이 추운 겨울에 서명대 받고 현장에서 투쟁하시느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그저께 한낮인데도 영하 10도가 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성에가 껴서 정말 눈썹이 어렵고 40여 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저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송토회장이 된 게 문재인 가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은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문재인이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엊그저께 김정은이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도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정말 지키려는 대통령인지 한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목숨을 이런 가짜 대통령한테 우리가 목숨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났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더불어민주당, 가짜 대통령, 국민의힘당 모든 사람들을 이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시고 대한민국을 정말 이끌어줄 정당이 어딘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정통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가진 우리공화당이 진정성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정말 한 발 한 발 우리가 이 흰 소띠에 다 투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믿었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사실 그 좌파들 성향의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요. 그래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서명대를 하면서 24살 먹은 청년이 와서 저한테 알아보고 싶은 게 왔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걸 알고 싶대요. 7시간이 어떤 얘기냐고. 그래서 자기가 앞장섰던 이런 사람으로서 모든 게 너무 궁금해서 왔다 그러길래 제가 15분간 설명을 해줬더니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좀 깨어나야 되겠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것이 그거였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그런데 잘못이 하나도 안 됐다는 데 대해서 문재인은 지금 어떠냐. 그러면 문재인은 연평도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총살당하고 파견당했을 때 그런 문재인 48시간은 뭐했느냐. 그것을 따지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많은 걸 배우고 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주면서 이 속에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유튜브나 좌측으로 된 유튜브를 보지 말고 이 우측에 있는 유튜브도 좀 보고 친구들한테 알려서 대한민국이 깨어나게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서 갔습니다.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밑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왔습니다. 정말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는 정통 보수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을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보수 정당은 왜 맨날 지기만 하는지, 대한민국의 지금 야당은 어디 있는지. 그 단편적인 모습을 1월 11일 그 새해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늘날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지방분들은 더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과거에 우리 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공수처 반대로 그 물결을 수놓았던 그 앞이 좌파들의 이념 노선, 좌파들의 해방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딱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좌파들 촛불이라는 그 민심으로 그 민심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좌파들의 해방구를 광화문에 만들었던 것이 똑같이 축소판으로 의회 앞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우파의 그 어떠한 노선을 찾아볼 수 있는 단어도 아젠다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보수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보수라고 말을 하고 우파 국민들이 지금 저자들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단편적인 예시입니다.
아무리 우파 국민들이 우파에 대한 어조를 의회에 전달하려고 해도 그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귓등으로 들었으면 대통령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폭주하는 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지도 않았을 거고 선거를 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파 국민들은 결국 싫어서 그들에게 문재인 정권을 좌파들을 막기 위해서 종북 좌파들을 막기 위해서 우파한테 보수라는 분들한테 표를 찍어주긴 하는데 진짜 우파의 아젠다를 그 뜻을 전하고자 하는 데는 우파 정치인들은 그거를 대변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력이 생기질 않는 거죠. 좌파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좌파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좌파 정당의 힘으로 작동합니다. 여론을 생성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세력 과시용으로 쓸 수도 있고 하수인으로 쓸 수도 있고 상고상조하는 걸 수도 있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그게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거철에만 표를 주는 ATM 기계, 딱 대한민국 가장들이 집에서 돈만 주는 ATM 기계 받는 그 현실과 똑같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릅니다. 우파 국민이 자신들의 주인이고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결국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중도는 집토끼를 잡았으니까 바깥에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들 안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 이전에 우파 국민은 당연히 없고요. 그들은 오로지 그 따뜻한 의회라는 제도권 무대에서만 카메라 셔터 터지는 곳에서만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의견 정철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안방 안에서만 대화를 합니다. 우파 국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국민들 시민단체들은 지금 어디로 갔냐? 유튜브로 가고 아스팔트로 가고 흩어졌습니다. 전세로 따지면 완전 자중질환 된 거죠. 뿔뿔이 흩어진 거죠. 좌파들은 조직적으로 일치 단결되어 있고 자신들과의 서열이 정리되어 있고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파가 지금의 보수가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30%, 20%, 10%대까지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끌 동력이 발전이 돼야 돼. 동력이 안 생기잖아요. 결국 저놈들이 똑같은 놈인데 저놈들은 오히려 기회주의, 이익집단, 철새 결국에는 국민 따위는 생각도 없는 그런 집단.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념이 없는 정당 아닌 정당.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공수처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좌파들이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 적당히 키워주면서 쓸만한 사람들 의회 제도권으로 당겨주고 혹은 그 의견을 교류를 하고 여론을 같이 만들고 동력으로 같이 쓸 때 그 프로세스를 잡지 못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하는 그 동력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았다면 해법을 찾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도 많은 우파 국민들도 그러니까 보수 의회 제도권에서는 희망을 찾지 못해서 아스팔트로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러 유튜브로 이렇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곳들에서 서명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특히 올 들어 아니 최근 들어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추웠을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눈 한 번 오지 않는 부산에서도 제가 서명대 가봐도 정말 추운데 지금 서울, 경기권 그리고 강원도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진짜 얼마나 추우실지 진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참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이 제도권에 계신 제도권에 계신 그 대단한 작자들의 그 오만함에 그 이 대한민국을 망쳐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 발로 뛰고 우리 손으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지금 국회 앞의 모습입니다. 제발 좀 생각이 있으면 그 식물정당 그 국민의힘 그쪽에서 제발 생각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좀 있으면 어떻게 국민들과의 의견을 교류를 하고 우파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동력으로 창출할지 제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을 좀 해야 그
그게 진짜 뭐 선거철만 답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력이 되고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제발 따뜻하게 다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여러분들 2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명복을 빌어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요. 여러분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문재인의 K방역은 뻥방역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더 확실하게 몸으로 직접 체험했고 제가 체험한 바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지금 현재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장례식은 99명으로 제한되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시립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립이라는 곳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오버해서 99명도 아니라 3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한 번 최대 수용 인원 99명이 아니라 하루에 99명이 아니라 3일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단 30명의 조문만 허용했습니다. 첫날 만약에 30명이 오셨으면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도 단 한 명의 조문객도 올 수 없는 상황을 이 문재인 정부가 줬습니다. 설사 가족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병원에 계실 때도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은 자들이 슬픔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뻥방역은 산 사람도 죽이지만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잔인한 방역이었습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걱정이 되어서 지침을 내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음식물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조문객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문객은 못 들어오게 하면서 병원의 음식은 다 팔아먹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제 친구가 저에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친구야, 이놈의 코로나는 커피만 먹으면 걸려. 꼭 빵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커피숍에서 커피와 빵을 같이 먹으면 안 걸리고 옆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이 앉으면 안 걸리고 밤 9시 이전에는 안 걸리는 한국형 코로나. 바로 이게 변이 코로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며 이제 정점을 지나 방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익명검사를 통해서 확진자 수를 확 늘려놓고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익명검사는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익명검사가 3일까지였는데 현재는 17일까지 연장했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익명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익명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창원을 예로 창원은 12월 30일로 익명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7뜨기, 8뜨기가 대통령을 해도 확진자 수가 주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지 않아놓고 방역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장난질을 할 것입니다. 익명검사를 해서 늘렸다가 끝내고 줄이고 K방역 칭찬했다가 또 방역 강화로 국민을 통제했다가 이런 장난질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를 이용한 국민 통제의 재미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런 위험한 장난질을 하는 정권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자가 1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K방역을 하면서도 약도 백신도 없어 벌써 1100명이 넘는 국민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난 K방역으로 아마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빚더미에 깔려 죽게 될 것입니다.
1100명이 죽은 코로나의 치사율보다 100만 명을 죽이는 문재인 뻥방역의 치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바로 문재인 바이러스가 국민을 죽이는 바이러스임을 다행히 국민들께서 점점 깨닫고 계십니다. 노래방 업주들이 시위를 하고 체육관에서도 항의를 하고 이태원 상인들도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100만 민노총이 촛불 정권을 만들었죠. 100만 민노총이 있다면 600만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쏘아 부은 나의 전 재산이 문재인의 뻥방역으로 내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600만 자영업자들이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100만 민노총이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고 노동자 천국을 만들려고 했다면 600만 자영업자들이 문재인을 끌어내고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해야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문재인이 10년사를 했는데요. 어제 제가 미리 본 기사에서는 그 주제가 회복, 도약, 포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558조의 슈퍼예산,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 총 부채가 5,000조가 넘습니다. 100만 자영업자의 도산과 중산층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고 있던 부동산은 요동치고 이제 전국이 투기 과열 지구가 되어서 땅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국민의 권리인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설마 재난지원금 줄 테니 회복하자, 기업이고 부동산이고 다 규제하면서 도약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구금하고 있으면서 포용하자, 이런 나사 빠진 소리랑은 입 밖에 꺼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회복, 진짜 도약, 진짜 포용, 구체적인 안을 말장난 말고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문재인 즉각 퇴진, 이것이야말로 무너진 자유 대한민국의 회복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재인 씨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즉각 석방, 즉각 퇴진하십시오. 네, 신청년이 빨간 지가 벌써 1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불법과 불공정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온 문재인 씨. 지금 현재 경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바닥이 나고 정치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국내 문제나 국외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풀려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부족에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 조국, 윤미향 모든 문제들의 불공정에 휩싸여서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 정당들, 단체들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권력 유지를 위한 어떤 일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현실입니다. 국민의힘, 그들과 협력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문제들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법에 협력하고 불공정에 협력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4년여 동안 바로 이러한 불법과 불공정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제대로 된 정당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 제대로 된 정당에서 정치적 의사를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현과 함께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같이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상기 시도당 위원장님이 임명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저희 그 사무국에서는 상기 시도당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철 교육원장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말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한 말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한 말씀이 국제외교 정치의 아젠다고 통일정책이고 경제정책입니다. 우리 아까 조원주 대표님께서 모두 말씀에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이건 엄청난 통일에 대한 비전이고 역사입니다. 저는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정은이를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 사실 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핵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 문제지. 그래서 김정은이를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궁극적인 자유통일 정책의 모토인데 그거를 우리 조 대표님이 모두 말씀해 주시면서 이 현 정권의 문제를 아주 분명히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재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로서 정치 보복의 종지부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고 그 말이 향후 정치까지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이후의 정권의 정치 보복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사실 다 정치 보복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정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라를 위해서만 했기 때문에 역사의 평가를 맡길지어정 정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대 정권은 다 이런 나쁜 정권이기 때문에 다 정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전두환, 노태우가 서로 짝짝꿍이지만 결국 전두환이를 노태우가 정치 보복했잖아요. 국민연합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근데 그 정치 보복이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전두환이를 정치 보복한 게 노태우인 것처럼 또 노태우를 정치 보복한 것이 자기가 세운 김영삼인 것처럼. 그래서 정세균이가 자꾸 요즘에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를 가장 정치 보복 안 할 사람을 후계에 세우는 것이 지금 처음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여기서 종지부를 끝맺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 역사에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정치 보복을 끝내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고 또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추정하시는 우리 조원주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향후 집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제가 그 집회를 시작하고 거의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빠진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생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일 집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남아공에 갔어요. 2019년 2월 2일 생일 때는 제가 남아공에 가서 직접 만델라를 연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이 백인 독재 정권을 타파하는 엄청난 소유와 무브먼트가 남아공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정권을 누구에게 백인 정권이 물려줬느냐? 바로 엉뚱하게 감옥에 있는 만델라를 석방시켜서 정권을 넘어졌습니다. 왜? 백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유일한 정치인으로 만델라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될 수밖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대한 이 정치력을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참 오늘도 정말 수고하시는 시도당 위원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해서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하나씩 모시면서 투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한 기간이 3년 약 10개월 됩니다. 그리고 옥중 투쟁한 게 3년 10개월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한 게 3년 10개월입니다. 지금. 그래서 3년 10개월이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3년 10개월의 찬란한 통치, 이 무능의 통치, 그 가운데 3년 10개월의 이 고난,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정말 불철주야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제가 3년 가까이 보면서 1956년도 3대 대통령 때 신익희가 유세하다가 죽었습니다. 선거 유세하다가 신장마비로. 신익희는 이승만 박사가 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당 지도자로 왔다가 엄청난 또 대중적인 지지를 가지고, 그런데 선거 유세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박사는 정말 하늘을 내신 분이다. 그 다음에 4대 대통령 때 또 조병옥 박사가 대결했는데, 조병옥 박사가 또 갑자기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월터리드 병원에 보냈습니다. 치료받도록. 자기 대통령 경기 상대인데 또 조병옥이 누구예요? 이승만 박사 키운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무투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그때 야,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 하늘에 되신 분이다라는 그 당시 그게 여론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거는 이 탄핵의 와중 속에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 탄핵의 고난의 와중 속에 박근혜 대통령 고난 와중 속에 자 우리 공화당이 또 우리 공화당과 함께 싸우는 지도자가 있다는 게 정말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이제 3기 멋지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서명대 이성호 최고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달성군에서 어제 하루 서명이 640명 하셨어요. 그래서 총 당원이 139분이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책임 당원이 31분입니다. 한 개 서명대에서 640명이 서명을 하려면 그냥 하루 종일 줄 서서 서명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시고 계시다.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대로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습니다. 잠시 거짓이 불의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을 뿐이라. 우리 공화당은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당사의 새로운 역사를 서는 것 또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고 여러 동지들의 운명과 같은 그러한 역사의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 우리 공화당 문브레이크를 진승정 최고위원과 한근영 최고위원이 창당대 이후에 6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의 우리 허준 선생님을 비롯한 아파존 TV나 많은 유튜브 분들이 계십니다. 내일 제가 출연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90분간 생방으로 2021년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 또 현재 정국에 대한 판단,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유우파 국민들과 우리 당원 동지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내일 4시에 우리 40만 당원, 특히 45,000 책임 당원들이 꼭 유튜브, 각자가 좋아하는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공화당이 이 처절한 투쟁을 왜 하고 있는가 근본 문제부터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는 대법원 앞에서 서명부 대법원 최종심
전 마지막 서명부 전달식을 합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서명부 전달하겠습니다. 1월 14일 오전 9시에는 11시 15분에 대법원 최종심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9시에 5곳에 집회신고를 각 단체별로 집회신고를 했고, 거기에 맞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이 준엄한 심판을, 국민의 심판을,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대법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순간의 판결이 아니라 역사의 재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남는 공정한 판단의 판사로 남을 것인가는 대법원 재판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아침 9시에는 고성국TV에 생방 출연을 합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내일 문화일보에, 습관이죠, 문화일보. 이런 광고가 내일 문화일보에 나갑니다. 문화일보 많이 여러분들 보시고, 대법원 판결 직전 광고를 내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워싱턴에, 문구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워싱턴에 프리덤 투 이노센트 프레지던트 박근혜라는 저스티스 앤 트루, 이 글을 가지고 워싱턴 외곽 그 광고판에 이 광고가 나갑니다. 계약을 다 끝냈고요. 광고가 한 달간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당위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듯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이 진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홍보실장으로 백대현 씨를 영입했습니다. 46세고 대구 출신이고, 개성고등학교,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뉴욕대학교 전략홍보과정 수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수료를 하셨고, MBC, ESPN PD 출신이고, 스포츠투데이 기자 출신입니다. LG에서 홍보전략, HR 경영개발원 인허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기타 우림건설 홍보전략부분 팀장도 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에 오셔서 홍보 부분, 전략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임 홍보실장 위촉보다 백대현입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공화당에 오게 되어서, 예전에 제가 인사는 가볍게 드렸지만 정식으로 오게 되어서 여러 좋은 말씀과 또 의미 깊은 여러 자리를 저희가 함께 해서 매우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름의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어젠다를 그래도 열심히 추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 우리 당의 외연 확대와 그리고 내적 이치 창출, 이 두 가지 목표에 저도 진심전력하여 견마지로를 다할 수 있는 그런 홍보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3기 시도당 위원장님들 출범을 맞아서
오늘 3기 시도당 위원장들 출범을 맞아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우리 지도부 2기 출범이 7사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고 그 이후에 6개월간 시스템, 또 확장성, 또 선명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6개월이 지났고 현재 약 130군데 정도의 조직위원장 구성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0개 조직위원장 구성을 완료를 하고 당협체제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대장, 사단장의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바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은 대대장입니다. 우리 당으로 따지면은 아무튼 그 조직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선릉대 투쟁 또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의 우리의 목적도 목표도 올해 안에 이루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창당 4년 차에 들어가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정당을 만들었고 또 누구도 하지 못했던 72년 정당사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렇게 투쟁하지 못하고 인물만 바라보던 정당에서 진짜 민초정당, 좌파들이 얘기하는 민중정당, 그들도 이루지 못했던, 좌파들도 이루지 못했던 이 민초정당, 국민의 정당을 우리 공화당이 만든 겁니다. 오늘도 서명대, 그 추운 날씨에서도 서명대를 이끌어주시는 그것이 우리 공화당답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저를 비롯한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님들, 또 당 사무처, 또 조직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당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공화당다운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명장 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그쪽만 좀 열어주시고요. 조금만 뺄게요. 시도당 위원장 앉아 계세요. 부를 때 일어서서 나오십시오. 우리 최고위원 좀 앉아 계세요. 박수 좀 주셔야지. 다 써준 거죠. 앉으세요. 자, 김현덕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 임명장 김현덕 위 사람을 제3기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떡값을 주세요. 그것까지 돌려서 할게요. 돌려주세요. 누구 주려고요?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가져가면 안 되면. 부산광역시당 이한호 의원님. 이리 오세요. 계속. 임명장 이한호 위 사람을 제3기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박태우, 임명장 박태우 위 사람을 제3기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언을 올립니다. 엄재하. 예. 이야, 준비 딱 해가 있네, 완전. 예, 여기 있습니다. 임명장 엄재학 위 사람을 제3기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이거 안 먹을래요? 내릴게요. 주세요. 재훈호, 임명장 재훈호 위 사람을 제3기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이명호 강보다니. 임명장 이명호 위 사람을 제3기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임명장 남상무 위 사람을 제3기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언을 올립니다. 충북도당 위원장. 임명장 고태용 위 사람을 제3기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언을 올립니다. 갑자기 또 끝났구나. 경남도당 위원장. 경남 마지막에 꽃을 마지막에 주는 거. 임명장 변성진 위 사람을 제3기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언을 올립니다. 꽃다발. 경북도당 위원장. 임명장 손미옥 위 사람을 제3기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언을 올립니다. 한사수 꽃값이 올라가지고 꽃다발을 한번 드립니다. 임명장 조원진 이 사람을 제3기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한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신드립니다. 백태현 홍보실장. 어우, 홍보실장이 새로 오신 홍보실장.
임명장 백대현 위 사람을 우리공화당 홍보실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들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데 40대 중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최고위원님들 자리 이제 앉으시죠. 경남 부럽다. 오늘 두 분 우리 공화당이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실질적으로 김창룡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이 지금 미국 워싱턴 가 계십니다. 그리고 남은호 제주 흡열 또 위원장님도 지금 미국 가 계셔서 오늘 미국 갔다 오시면 임명장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좀 주실랍니까? 우리 뭐 앉은 순서대로 우리 서울 김현덕 서대문 각 조직위원장이시고 전 주 우크라이나 공사 또 호놀룰루 총용사 부총용사 하셨던 분이십니다. 한 말씀 쭉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1호선 이쪽으로 좀 가자니까요. 사장님께서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빈책 따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여주 지방에서 소형들을 하고 거기다가 서울 집회 가는 활동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경기도 기사관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서대문 원양대 서대문구 팀에서 소형대 활동을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사람이 많이 도와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흡병환 대표님께서 적극 추천을 하셨고요. 아무튼 흡병환 대표님 몸 지금 주술이고 계십니다. 1월 말까지 몸 주술이고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연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임 시도당 위원장이시죠. 창당 때부터 대롱사 때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남상무 충남도당 위원장. 안녕하세요. 또 이번 3기의 위원장을 맡게 돼서 여러분께 열심히 해갔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1월서부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기서 탄핵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새로 임명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단단한 각오로 투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그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지금 다 내필이고 지금 다시 밖으로 돌아와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조원진 대표님 때문에 못 그만둡니다. 조원진 대표님 얼굴 보면 그만둔다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위원장님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문제적당 하고 우리 조원진 대표를 도와서 우리 공화당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강원도당 위원장. 네, 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호 우리 해운대 구의 의장을 하죠. 이한호 우리 부산 해운대구 을 조직위원장이죠. 부산 신임위원장. 먼저 오늘 이렇게 훌륭하시고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조원진 대표님 이하 중앙당의 모든 당직 관계자 여러분들과 특히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공화당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 특히 부산광역시당 김전분 전임위원장님과 부산 지역의 모든 당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45만 우리 공화당 전 당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투쟁해주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약간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잠시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낸 중국 세력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도 생사를 가르는 그런 와중에서 오직 자유 대한민국과 보수 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올바로 되찾아야 된다는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병실 메시지를 보내주셨을 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도 부끄러운 줄을 새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우리 공화당 지도부의 부름을 받고 차마 그 투쟁의 대열에 합류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화당 강령 중에는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3.1운동의 위대한 독립정신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 앞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강령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석기업 대표시면서 창원 마산 서명대 돌풍을 일으키고 계신 창원 마산시 하포구 당협위원장이신 연성진 경남도당위원장. 반갑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던 때가 참 4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기 우리 공화당이라는 전투력이 막강한 보수우파 정당에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내가 그동안 혼자 외롭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던 그때가 참 초기였지만 지금은 조원진 대표님을 정말 가까이 모시고 매일 연설 때마다 지켜보던 그분을 제가 가까이서 모시고 함께 이 박중한 임무를 같이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비록 제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동지님들에게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시당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신데 당에서 부전일을 좀 다 맡아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북구 당협위원장 문재학 울산시당위원장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3기 임명장을
주셔서 뭐 열심히 고생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요. 사실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곳에 앉아 있을 그런 인물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가 뭐 저의 띠라 하더라고요. 소띠. 원래 저의 소띠인데 저는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은 밭갈이 하러 농갈이 하러 또 열심히 나가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논도 열심히 갈고 밭도 열심히 갈고 뭐 최선을 다한다는 것보다도 저 능력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지금 경상북도 도당 위원장이시죠. 우리 시민단체 초지일관들 이렇게 이끌어주신 초지일관 대표시고 영주시 영양군 봉하군 울진군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손미옥 경상북도 도당 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1, 2기 선배님들이 정말 노력하셔서 이 자리까지 올려놓으셨고요. 저도 그에 못지않게 화합, 경북, 도당 모든 우리 당원님들하고 화합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한번 힘차게 날개짓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태용 우리 충북도당 위원장님은 아무튼 당에 좀 힘들어가는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솔선수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충북 고태용 당협 고태용 충북도당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1년만 하기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2년 하고 또 연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족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2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북이 못된 지역이 충북입니다. 제1호 국회의원도 구속된다가 충주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도 구속됐습니다. 한 분 국회의원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온갖 못된 거는 충북이 다 껴안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솔선 수범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어제도 이게 뭐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 12시까지 현수막 50장 개척 다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이 그렇게 하니까 당원들 스스로가 따릅니다. 그래서 뭐든지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저희는 충북은 상당히 인원이 부족합니다. 서명대 하고 싶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서명 대신 항상 이거를 가져다닙니다. 이거 제작비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몇 장씩 제가 책임당원을 만나는 사람마다 더 받습니다. 서명돼서 받는 액수보다 당비도 더 큽니다. 1대1 멘트로 받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하는 동안 모든 것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하남시 조직위원장이시고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이신 재훈호 경기도당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직보다 더 막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경험은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경기도당이 어떤 다른 당보다 다른 시도당보다 좀 모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의 정책의장이시고 최고위원이시면서 대전 중구
방해위원장이신 박대웅 대전신앙위원장. 네. 지금 돌이켜보니까 2018년도 그 당시 대한애국당 제가 사고 중장님 7구역으로 당에 들어오고 횟수로는 2021년 4년째인데 정말 우리 대한애국당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을 오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과 그리고 피나는 노력과 투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기 지도부 출범하고 이렇게 또 시스템이 잘 정비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 충청도 지역, 특히 오늘 남상무 위원장님하고 고태영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모여서 언제 한번 어떻게 이걸 좀 활성화시킬지 또 고민해보고 중앙당 노선과 또 충청도 지역을 중원의 땅인데 잘 해볼 구상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는데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국 시도당 매뉴얼 최고위원님들하고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시고 12시에 비공개 국민들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저녁에 잘 보낼 것입니다. 국토 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